소세지를 드시면서 비건 샐러드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그녀는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변요한 신혜선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 그녀가 죽었다를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볼만한 미스테리 사이코패스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작이나 웰메이드 영화라고 보기엔 아쉬운 점도 꽤 있었습니다. 주말에 극장에 가실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비슷한 느낌의 영화로는 벤 애플릭 주연의 나를 찾아줘나 이선균, 김민희 주연의 화차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제가 느낀 감상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영화의 초반부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잘나가는 공인중개사인 구정태에게는 남다른 취미가 있는데요. 바로 남들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겁니다. 관음증이죠. 주요 타겟은 자기에게 집 열쇠를 맡긴 고객들이고요. 그들의 집에 들어가 이것저것을 둘러보고 만져보고 일회용 면도기나 줄넘기 줄같이 없어도 될 만한 물건 중 하나를 훔쳐오는 겁니다. 이렇게 모은 자신만의 전리품을 지하 창고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구정태 옆에 한소라가 나타납니다. 한소라는 한 손으로는 소시지를 들고 먹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SNS에 샐러드 사진과 함께 오늘은 비건식으로 먹는다는 글을 남기죠. 많은 팔로우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지만 사실은 전형적인 관종이었던 겁니다. 이런 한소라의 이중적인 모습에 흥미를 느낀 구정태는 이후 몇 달에 걸쳐 한소라를 스토킹하지만 그녀의 집에 들어가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정태의 사무실에 한소라가 자기 발로 찾아옵니다. 집을 내놓는다면서 자기 집 열쇠를 맡긴 겁니다. 구정태는 쾌재를 부르며 이후 몰래 그녀 집에 들어가 집안 곳곳을 살펴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정태는 비어있는 줄 알았던 그녀의 집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있는 한소라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죠. 자기가 몰래 드나든 게 발각되면 안 되니까요. 그날 저녁 자기 대신 신고를 해줄 세입자와 함께 다시 한소라의 집에 방문한 구정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집은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죽은 한소라가 사라진 겁니다.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소라의 집에 드나드는 구정태의 모습과 한소라의 시체를 찍은 사진이 너지? 라고 쓰인 메시지 카드와 함께 사무실로 배달된 겁니다. 한소라 실종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경찰은 구정태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구정태는 누명을 벗기 위해 자신이 직접 범인을 찾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이 벌어지죠. 구정태 씨, 한소라 집에 몰래 들어간 적 있습니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미모의 여성이 살해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남성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요. 미스테리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흔하지 않은 소재들로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구정태의 직업인 부동산 중개사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부동산 중개업소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소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중심 소재로 쓰인 적은 없었습니다. 구정태는 부동산 중개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자신의 관음증을 충족시키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구정태의 변태 행각을 보여주면서 경쾌한 음악을 깔고 밝은 분위기로 연출해 관객들로 하여금 같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몰래 훔쳐보고 싶게 만듭니다. 주인공의 관객이 동화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게 범죄인지 치매인지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정태는 그냥 변태에서 약간 착한 변태 같은 인상을 주게 되고요. 더구나 영화는 구정태의 1인칭 시점에서 나레이션이 곳곳에 깔리기 때문에 더욱더 그의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죠. 또 다른 주인공인 한소라는 인플루언서지만 실제 모습과 온라인상의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유명한 인플루언서의 인스타를 볼 때 간혹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화려하고 행복하게만 살까 하는 궁금증이 들 때가 있죠. 영화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대답 중 일부를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삶, 보여지는 삶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SNS가 영화의 주요 소재이기 때문에 화면 연출을 인스타그램처럼 보여준다든지 유튜브 채팅 화면을 보여준다든지 신선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소라의 시신이 사라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난 후 관객을 집중시키는 힘도 좋았습니다. 구정태를 협박하는 사람은 누구고 한소라를 죽인 범인이 누구일까도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고요. 기본적으로 영화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무엇일지 긴장감을 주면서 극을 이끌어가는 힘이 좋습니다. 그럼 영화의 아쉬운 점을 말해볼까요? 영화는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부터 힘이 좀 빠지기 시작합니다. 중반부까지는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감추면서 답을 찾아가는 구정태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어느 순간 경찰에 한소라의 가족이 찾아온 이후부터 너희들이 궁금해한 진실은 이랬어 라는 식으로 사건의 실상을 줄줄줄 보여줍니다. 갑자기 나레이션 주체가 구정태에서 한소라로 바뀌고 한소라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영화는 힘이 빠집니다.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면서 식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해답지를 보여주면서 답을 보여주니 맥이 빠지는 느낌이랄까요? 구정태나 오영사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관객과 함께 진실에 접근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인공의 한소라로 바뀌면서 관객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그냥 보여줍니다. 좀 더 치밀한 연출력으로 풀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을까요? 너무 쉬운 길을 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후반으로 갈수록 영화가 너무 노골적인 대사로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주려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SNS에서 보이는 모습은 다 허상이다. 팔로워들은 인플루언서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더 보고 싶어 한다. 이러한 대사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피해자인 구정태도 결국 변태고 범죄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대사 처리를 통해 강조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대사를 치지 않아도 관객들이 충분히 느낄 만한데 메시지를 강조하려다 보니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영화가 유치해지고 가벼워지는 인상을 줍니다. 초반부, 중반부까지 단단하게 쥐고 있던 그립이 후반부에서 한순간 풀려버린 후 갈피를 못 잡는 느낌이랄까요? 미스터리물임에도 사건 전개가 치밀하지 못한 점도 아쉽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지만 이 인물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의문을 갖고 영화를 보다 보면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음에도 그녀가 죽었다는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로 단점을 메꾸고 있습니다. 변요한은 착한 변태 캐릭터를 밉지 않게 잘 연기했고 신혜선도 이중적인 인플루언서의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경찰 역으로 나온 이엘은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1989년생 김세휘 감독의 입봉작인데요. 신인 감독으로서 훌륭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작품이 더 기대되는 감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